오늘 그 오방 체계로 본 오수의 기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오늘 발표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서론 부분에서는 좀 이 오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래문헌에 보이는 이 오수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문헌에 근거한, 여기서 문헌이라 그러면 비교적 좀 이른 시기 그 출토문헌, 그리고 좀 이른 시기에 전래문헌을 갖고 오수의 기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상 갑골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갑골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상을 중상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다른 갑골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갑골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리적 형태를 이 동서남북 네 방위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네 방위의 중심 공간을 상 혹은 중상이라고 해서 중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방위가 기초가 되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남토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행위가 기록되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제5신이라고 해서 상제의 제자에다가 다섯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듯한 책임자를 지칭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이 주체가 돼서 사방을 향해서 점술 의식이 거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형태는 이 영토 공간을, 이 지상의 영토 공간을 이 오방이라는 틀에 규격화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목초업과 농경사회라는 기본적인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이 오방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이 근본과 대상이 다른 계통과 복잡하게 결합이 되고요. 자연계의 모든 현상, 만사 만물을 다섯 형태로 구분해서 범주화하려는 흥미로운 인식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형태는 이 관자라든가 여시춘추, 회남자, 예기, 독단이라든가 공자가어 등의 고대 문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온 거는 관자와 회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각 방위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의 자연 현상이 맞물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가 체계적으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회남자를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부분인데, 이 동방은 목이다, 남방은 화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섯 요소죠. 동방은 목, 남방은 화라고 해서 중앙 토, 서방 금, 북방 수라고 해서 이 방위와 다섯 요소가 수평적 관계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방하고 이 오방으로부터 확대된 표현은 동아시아 고대인들의 사상, 문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 보시는 PPT 문헌 내용과 같이 여러 분야를 다섯 형태로 구분하려는 문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앞서 몇 차례 이 문헌에 보이는 오방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이 오방의 확대 형태, 그리고 오행, 그리고 오제, 다섯 제우인데요. 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발표는 바로 이 방위에 배속된 오수, 다섯 동물이죠. 여기에 대한 문헌 기록을 좀 총망라해서 다섯 방에 배속된 형태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섯 동물의 기원과 발전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검토를 통해서 오방이라는 이 다섯 방이 구분해서 이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죠. 다섯 요소가 다섯 요소의 오행이 이 다섯 요소의 오행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니까 변천돼서 확대되었다라는 이 견해를 좀 심층적으로 좀 입증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이 오수와 오방 관념을 이해를 하면서 고대 문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이 전래문헌, 아까 전에 회남자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동방은 목, 창용, 남방은 화, 주자, 그리고 중앙은 토, 황용, 그다음에 서방은 금, 백호, 그다음에 북방은 수, 현무라고 해서 이 동남, 중앙, 서, 북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오행 상생 구조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남자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오자에는 왼쪽은 청룡, 그리고 오른쪽은 백호,
그 앞은 주작, 주조라고도 하고요. 뒤는 현무라고 해서 가운데에 초요기를 세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북쪽을 등지고 왼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청룡을 놓고 오른쪽은 서쪽, 서쪽에는 백호, 앞쪽은 남쪽, 남쪽은 이 주작, 뒤쪽에는 현무, 북쪽을 등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중앙에는 초요기를 세워서 사방의 동물은 이 회남자와 동일한데 저기 중앙에 보이는 황룡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중앙 공간을 같이 이 사행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중앙 초요기가 사방을 제어 통제하는 중요한 위치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은 주작, 뒤는 현무, 좌는 청룡, 우는 백호, 중앙 초요기라고 해서 오자 동일하게 보여 있고요. 그래서 한대 이전 문헌에서는 이 사수, 그 동서남북 동물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자 유관편을 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회남장의 문헌처럼 사시가 보시게 되면 연계가 되었고요. 여러 분야가 범주화되고 있는데 각 방위의 동물이 중앙은 나수, 그 다음에 동방 우수, 남방은 모수, 서방은 개충, 북방은 린수라고 해서 동물의 대분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한대의 대대래기에도 이와 좀 다르게 털이 있는 벌레 정수한 것은 기린, 날개 있는 벌레 정수한 것은 봉황이라고 해서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관자에 보였던 이 동물들이 어떠한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수에 대해서 이 오행대의의 기록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행대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제가 몇 개 말씀드린 문헌보다 한참 수대의 문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문헌들을 참고 발췌를 했고요. 여러 분야에 활용된 오행을 정리하였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 지금 편에서 여러 편에서 지금 이 지금 각각의 방위에 속해 있는 동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서남북 네 방위의 동물들은 이 비슷비슷합니다. 창룡, 백호, 주조, 현무로 비슷한데요. 중앙에 보이는 동물은 구진, 기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제 중앙에 있는 헌원이 배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배속되어 있는 대상이 교체되는 현상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앙토를 내 방위와 다른 단독적인 특수 공간으로 인식했고 사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간 또는 인물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토가 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문헌들입니다. 관자에서는 보게 되면 중앙은 토이다라고 해서 바람과 피로 토를 조절하여 이롭게 한다라고 했고요. 국어에서도 토, 금목수와 이렇게 사행하고 좀 분류를 해놔서 뭐 독단적인 특수적인 형태로 좀 서술되고 있습니다. 토는 중앙에 자리하며 천의 은덕이라 한다. 토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고 했고요. 오행에서 토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지리적 영역에 이 중앙토가 매우 강조가 되었고요. 중앙토에서 이 사방의 만사만물을 제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앙에 아까 보셨던 헌원을 배치한 부분은 중앙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통제 조절한다는 고대인들의 사유체가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오행대의에서 이 나라의 임금이 행차하면 주작, 뒤에는 현무, 그래서 사수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발원지, 이 중앙토가 사방의 발원지 또는 이 사방을 모두 아우르는 특수 공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오수의 중앙 부분 이 교체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정치체, 점유 공간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상징 동물이 배속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다섯 동물이 선정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본 게 이제 갑골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갑골문에서 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사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이 색깔을 빼게 되면은 이제 용, 호, 뭐 조나 작, 무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 방국의 위치 이전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방국의 위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국의 위치가 이제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이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방의 동쪽 용, 서쪽 호랑이, 남쪽 주작, 북쪽 현무와 이 구조와 일치하지 않아서 이 어떠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토템에 의해서 방국의 명칭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오방에 속한 동물, 다섯 동물하고 방국의 명칭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제시했던 방금 이제 오자와 얘기를 다시 한번 끌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 청령, 오른쪽 백호, 주작, 뒤 현무 나오고요. 초요기, 그래서 초요기를 봤더니 초요는 북두칠성의 자루 끝에 있고 주지한 별이다라고 해서 초요는 별자리 이름으로 북두칠성의 일곱째 별, 국자의 끝 부분에 위치한 별을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상의 영토를 동서남북 중으로 구분을 했다면요, 천문에도 북극이 중심이 되어서 천체를 다섯 방위로 구분한 후에 북극 중심의 동서남북 네 방위에 신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남성 이 푸양령 서수파에서 발견된 앙서문화 유적 M45 고분입니다. 고분 주인과 이 가운데 고분 주인하고 양쪽에 조개 껍질로 숨어온 동물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유골은 고분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머리는 남쪽, 이 다리는 북쪽에 위치해서 북극하고 서로 마주보는 자세, 대응하는 자세로 놓여 있습니다. 양쪽에는 이 조개 껍질로 만들어진 용하고 호랑이가 위치해 있고요. 용은 인골의 우측, 그러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호랑이는 인골의 좌측, 그러니까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두 동물이 이 가운데 있는 인골을 보위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좀 책임지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상의 정치 집단의 지도자급의 존재를 중앙으로 삼았고요.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하였다면 이와 동일하게 하늘의 북극을 중앙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한 천체 오방 구조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찍부터 우리 인류는 천문을 관측하였다는 기록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체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 일식과 월식의 주기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를 통해서 연월일 윤달을 제정하는 동양 고유의 과학적인 역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은상 갑골문이라든가 주택근문 전국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왔는데 개유일의 점주기를 저녁무렵 일식이 있으면 순조롭다. 기유일에 묻습니다. 열흘 동안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역법 체계 천문에 의해서 발전된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일찍부터 이 영토적 관념을 동서남북 중이라는 다섯 형태로 구분을 했고요. 이 중앙이라는 공간에서 사방의 만사만물하고 여러 존재를 조절 통제하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과 대상이 다른 여러 계통을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려는 인식과 함께요. 하늘 또한 북극 중심의 이 오방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북극의 별이 천문의 중앙이 되고 이를 구심점으로 동서남북 네 방위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 네 방위의 별들, 이 동서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요. 동방 7수, 남방 7수, 서방 7수, 북방 7수를 묶어서 총 28수로 통칭을 했고요. 각 7수를 묶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별 형태를 용으로 설정하고 동박의 색깔 이 푸른색하고 짝을 이뤄서 청룡으로 일컬었고 서쪽의 별을 별의 형태를 호랑이로 설정을 해서 서방 색깔 흰색하고 짝을 이뤄서 백호로 일컬었고요. 남쪽 또한 마찬가지로 남방의 색깔 붉은색과 짝을 이뤄서 주작, 북쪽의 별도 거북으로 설정해서 북방 색깔 검은색과 이뤄서 현무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하늘의 네 방향을 주제 또는 보호하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중앙에 봤을 때 황룡에 대한 부분입니다. 황룡은 도대체 뭐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토 같은 경우에는 오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방을 다스리는 독자적인 형태로 중시되었습니다.
땅을 연상하는 황색이 중앙토의 대표 색깔이기 때문에 용하고 이제 토가 합쳐서 황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 시기 지배층 집단의 상징과 길상물로 여겨졌고요. PPT를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인물들, 그래서 소전의 아들은 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을 타고 전국 황제의 손자이다. 그래서 용을 타고 사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사적 인물들이 용과 함께 밀접히 관계되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난 시기 이후에 이 권력층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들이 상징하는 이 용을 중앙에 배속을 하였고요.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을 넣어서 황용으로 설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방에 창룡하고 중복되는 동물이 놓여지게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 이 동방은 창룡, 남방은 주조, 중앙은 황룡, 서방은 백호, 북방 현무라는 각각의 방위를 대표하는 각각의 동물이 상징적 형태로 방위에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